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이 오히려 부모 자식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평생 고민해야 할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적절한 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찾아뵀던 어머니가 어느 날 문을 잠그셨어요. 너무 자주 보니까 서로 상처만 주더라고요. 거리를 두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더 행복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많은 부모와 자녀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혹은 알면서도 피하지 못했던 과도한 만남의 함정.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14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살아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일상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김씨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아들 내외가 바로 윗집에 살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손주도 매일 볼 수 있고 아들 얼굴도 매일 보고 수시로 내려와서 밥도 먹고 이것저것 가져가고 시작은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문제는 6개월이 지나면서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퇴근하고 저녁 준비할 시간도 없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으니 자연스럽게 제가 매일 저녁을 차리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기꺼이 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식습관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고기만 골라 먹고 채소는 남기고 한 번은 제가 채소도 좀 먹어야지라고 했다가 큰 싸움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조심스러워졌죠. 며느리는 제가 밥을 챙겨줄 때마다 죄송해요라고 하고 저는 아니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짜증이 나고 아들은 양쪽에서 눈치를 보느라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손주 문제였어요. 제가 위층에서 손주가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올라가서 조용히 해야지라고 하고 결국 며느리가 폭발했어요. 애한테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을 더 지내다가 결국 아들 내외가 이사를 했어요. 멀리는 아니고 차로 20분 거리. 처음에는 너무 서운했는데 이상하게도 거리가 생기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주말에만 만나요. 일주일 동안 못 본 손주 얼굴이 더 예쁘고 며느리와도 할 이야기가 더 많아졌어요. 지나고 보니 깨달은 게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소한 것들이 커 보이나 봐요. 이제는 적당한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죠. 요즘은 주말에 만날 때마다 서로 더 반갑고 감사해요.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만나니까 더 좋죠? 하고. 박씨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딸 가족이 분가한 지 3년 됐어요. 원래는 우리 집 건너편 아파트에 살았는데 매일 찾아왔죠. 퇴근길에 들러서 저녁 먹고 가고 주말에는 아예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손주들도 어린이집 끝나면 우리 집으로 왔고 처음에는 좋았죠. 매일 보는 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가장 큰 건 손주 교육 문제였어요. 저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좋은데 딸은 학습지를 시키고 싶어 하고 제가 애들 좀 놀게 해주라고 하면 딸이 아빠는 옛날식이에요 라고 하고 TV 보는 것도 문제였어요. 저는 뉴스를 보고 싶은데 손주들은 만화를 보자고 하고 결국 제 생활 패턴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제 집인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식사 문제도 있었어요. 딸이 건강을 생각해서 저한테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술 한 잔도 못 마시게 하고 짜게 먹지 말라고 하고 나중에는 제 냉장고를 열어보고 아빠,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라며 음식을 버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참다 제가 폭발한 날이 있었어요.
이제 그만 와라. 나도 내 생활이 있다고.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가더니 그 뒤로 발길이 뚝 끊겼어요. 한 달 정도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지냈죠.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매일 보던 딸을 일주일에 한 번만 본다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정답이었어요. 이제는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손주들 성장한 모습도 보고 오히려 더 특별한 시간이 됐어요. 평일에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고 주말에는 온전히 가족에게 집중하는 거죠. 무엇보다 좋은 건 서로 간섭하지 않게 된 거예요. 딸도 이제는 제 생활을 존중해주고 저도 딸의 교육 방식을 인정하게 됐어요. 역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야 서로가 더 소중해지나 봐요. 이 씨 아버님의 사연입니다. 아들 가족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어요. 5분 거리였죠. 퇴직하고 나서는 시간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아들네 집에 자주 들르게 됐어요. 아침에 신문 들고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점심때 또 가서 밥 먹고 손주들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서 또 가고 처음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반겨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더라고요. 아버님, 급하실 때는 전화 주세요라고. 많이 서운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 그러다 우연히 며느리 친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자주 가니까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시로 들락거리니까 며느리가 집에서 편하게 있지도 못하고 매번 저를 신경 써야 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며칠을 고민했어요. 사실 돌이켜보니 제가 좀 심했더라고요. 아침에 가면 며느리가 파자마 차림인 걸 보고도 왜 아직도 안 씻었냐고 잔소리하고 냉장고 열어보고 반찬이 이것밖에 없냐고 말하고 제 눈에는 걱정이었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간섭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초대받을 때만 가기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심심하고 외롭고. 그래도 참았죠. 대신 복지관에 나가서 컴퓨터도 배우고 탁구도 치고 제 생활을 만들어 갔어요. 신기한 건 그러고 나서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점심에만 만나요. 그런데 그 시간이 훨씬 더 특별해졌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손주들도 더 반갑게 뛰어오고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아버님, 요새 컴퓨터도 잘하시고 건강해 보이셔서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 제가 얼마나 그들의 공간을 침범했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사랑하는 만큼 거리를 둬야 한다는 걸. 최 씨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딸네 가족이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에 살아요. 걸어서 15분. 너무 가까우니까 자연스럽게 매일 오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바쁜 딸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아침에 가서 애들 유치원 보내고 집안일 도와주고 퇴근할 때까지 있다가 오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청소를 했는데 며칠 뒤 보면 먼지가 쌓여 있고 설거지를 깨끗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엄마, 여기 기름기가 남았어요 라고 하고 점점 제 도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결정적인 건 손주 문제였어요. 저는 제가 키운 방식대로 하고 싶은데 딸은 요즘 육아법을 고집하는 거예요. 제가 손주한테 이거 먹어봐 하면 딸이 엄마, 그건 알레르기 검사 안 했어요 라고 하고 텔레비전 보여주면 애들 전자기기는 안 돼요 라고 하고 서운한 마음에 며칠 안 갔더니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삐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손주까지. 그런데 내 방식이 틀렸다는 듯이 얘기하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날 딸과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은 제가 매일 와주는 게 고맙기는 한데 너무 부담된다고. 자기도 엄마로서의 방식이 있는데 그걸 인정받고 싶다고. 저도 제 마음을 털어놨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뭘 해도 잘못하는 것 같아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그 대화 이후로 규칙을 정했어요. 평일에는 화요일과 목요일 2번만 가기로. 그것도 오전 시간으로 정해서요. 그리고 육아는 최대한 딸의 방식을 존중하기로 했죠. 대신 주말에는 온전히 할머니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신기하게도 정해진 시간에만 만나니까 서로 더 소중해지더라고요. 화요일과 목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주말에는 더 특별한 시간이 되고, 이제는 딸이 먼저 연락해서 엄마, 내일 와주시죠?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시간이 정해지니까 저도 제 생활이 생겼어요. 다른 날에는 탁구도 치러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딸을 덜 보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이게 더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만큼 독립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2번째, 경제적 의존과 갈등. 장씨 아버님의 사연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아들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따로 사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라고 해서 퇴직금으로 아들네 집 대출금 일부를 갚아주고 시작한 동거 생활이었죠.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손주들과 매일 보는 것도 좋고 식구들이랑 저녁 먹는 것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제 연금이 매달 2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아들이 아버지, 생활비 150만 원만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 다 같이 사는데 당연히 보태야지 하곤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옷을 사와도 아버님이 내주신 생활비로 샀어요라고 하고, 손주들 학원비도 제 돈으로 내고, 점점 제 통장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장 속상했던 건 제가 친구들 만나거나 취미생활 하는 걸 못마땅해 하는 거였어요. 아버님, 노래교실 등록하시는데 30만 원이나 들어요? 아버님, 친구분들 만나시는데 왜 그렇게 돈을 쓰세요? 이런 말들. 제 돈인데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황혼 재혼을 고민했을 때였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여자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결혼하시면 우리 집에서 나가셔야 해요라고 하더군요. 거기다 지금까지 주신 생활비는 어떡하고요? 라고까지.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못 쓰는 이 상황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죠.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작은 오피스텔을 전세 얻어서 독립하기로 한 거죠. 아들은 많이 섭섭해했지만 전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따로 살면서 주말에만 만나요. 생활비도 안 보태고 대신 손주들 용돈이나 선물 사주는 정도로만. 신기한 건 돈 문제가 없어지니까 관계가 더 좋아진 거예요. 이제는 제가 쓰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써요. 노래교실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황혼 재혼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아들도 이제는 제 삶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들이 아버지, 독립하신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경제적인 경계선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나 봅니다. 송씨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딸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왔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는 수입이 국민연금 80만 원이 전부라. 딸이 엄마,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라고 했죠. 처음에는 얼마나 고맙던지. 근데 그 돈을 받으면서부터 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딸이 주는 돈으로 사는 게 미안하니까 손주 봐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딸네 집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도 도맡아 했죠. 70이 넘은 나이에 딸이 시키지는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용돈을 받는데 놀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 생활이 없어졌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도 못했어요. 그럼 딸이 병원비까지 부담할까봐.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 겨울이었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도 손주를 봐줘야 한다는 생각에 꾸역꾸역 나갔다가 폐렴으로 입원하게 됐어요. 그때 옆 병실에 계신 할머니가 저한테 자식한테 용돈 받는다고 당신 인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맞아요. 제가 너무 자존심을 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퇴원하고 나서 딸과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용돈을 받지 않겠다고.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처음에 딸은 많이 걱정했죠. 엄마,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 의지를 보여줬어요. 복지관에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이 150만 원 정도 돼요. 예전보다 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내 힘으로 버는 돈이라 행복해요. 손주는 이제 주말에만 봐요. 대신 그 시간이 더 소중하고 특별해졌어요. 딸도 요즘은 제가 달라진 걸 느끼나 봐요. 엄마, 요새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경제적으로는 좀 빠듯할지 몰라도 마음은 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알겠어요.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다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틀어질 수 있다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힘으로 사는 게 부모 자식 모두를 위해 좋은 것 같아요. 한씨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퇴직금 전부를 아들 사업자금으로 줬어요. 5억이었죠? 아들이 사업 구상을 들고 왔을 때는 정말 그럴듯해 보였어요. IT 회사를 차린다는데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사업 같고, 거기다 아버지를 회사 고문으로 모시겠다는 말까지 하니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아내는 반대했어요. 노후 자금인데 다 주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전 아들을 믿었죠. 매달 수익의 일부를 준다고 약속했고, 초기 3년만 지나면 원금도 돌려준다고 했으니까요. 첫 6개월은 약속대로 됐어요. 매달 300만 원씩 입금도 해주고, 회사에 가면 직원들이 고모님 하면서 인사하고, 제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7개월째부터 돈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라며 100만 원만 주더니 그 다음 달부터는 아예 끊겼어요. 걱정되어서 회사에 찾아가 보니 직원들도 몇 달째 월급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손을 대서 회사 돈을 다 날린 거였어요. 그제서야 아내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죠. 결국 회사는 파산했고 저희 노후 자금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은 건 국민연금 120만 원뿐. 아내와는 매일 싸우고 아들과는 연락도 끊기고 정말 인생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시니어 창업교실이란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로 다녔는데 거기서 실버 택배 일을 소개받았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배달하는 거라 나이 든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지금은 아내와 함께 실버 택배 일을 하고 있어요. 둘이 합치면 월 250만 원 정도 벌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적어도 남한테 손 벌리지는 않아요. 아들과도 조금씩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서로 돈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냥 가끔 밥 먹는 정도.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식한테 경제적으로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서로를 위한 거더라고요. 지금은 제 나이에 맞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돈이 적어도 마음은 더 편하니까요. 정씨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딸 셋을 키우면서 평생 식당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죠. 큰딸이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가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세 딸이서 매달 각각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다고나 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큰딸이 엄마, 그 돈으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둘째가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옷을 사도 그렇게 비싼 옷은 왜 사세요?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자주 모임 가면 돈이 남겠어요? 이런 식이었죠. 제일 속상했던 건 제가 태국 여행 가고 싶다고 했을 때였어요. 셋째가 엄마, 우리가 주는 생활비로 해외여행을 가시려고요? 라고 하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돈이 제 돈이 아니라는 걸.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했어요. 68세에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처음에 딸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그 나이에 무슨 하면서. 하지만 전시장 분식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급은 180만 원이에요. 딸들은 처음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가 왜 이러시나 싶었겠죠. 하지만 전 오히려 행복해요.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친구들도 만나고 작은 여행도 다녀오고 무엇보다 딸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태국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 돈으로 간 여행이라 그런지 더 특별했어요. 이제는 딸들도 저를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용돈 주는 부모가 아닌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지난 주말에는 셋째가 찾아와서 엄마, 요새 정말 젊어 보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니까 마음도 젊어진 것 같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걸. 내 힘이 닿는 데까지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세 번째, 양육 방식의 차이와 충돌. 이씨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첫 손주다 보니 얼마나 예쁘고 소중한지 매일 아들네 집에 가서 도와주고 싶었죠. 처음에는 며느리도 좋아했어요. 육아 경험이 있는 제가 있으니 든든하다고.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기 울 때마다 안아주니까 며느리가 아기가 안기 버릇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젖병 소독할 때도 요즘은 이렇게 안 한다면서 제 방식을 무시하고 이유식도 제가 만든 건 안 먹이려고 하고 결정적인 건 아기 울음소리 때문이었어요. 아기가 밤에 울면 저는 배고파서 그런가 하고 분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며느리는 자는 훈련을 해야 한다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몰래 분유를 탔다가 며느리한테 들켰는데 그날 정말 크게 싸웠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하는 말이 어머님은 제가 엄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했어요. 제가 도와준다고 한 게 오히려 며느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거구나. 그 일을 계기로 육아에서 완전히 손을 뗐어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며느리가 요청할 때만 가기로 했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매일 보던 손주를 일주일에 한 번만 본다는 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오히려 더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며느리가 먼저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뵈니까 손주도 더 반가워하고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어머님이 육아에서 물러나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알아요. 내 경험이 소중하다고 해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요즘 시대는 우리 때와는 다르니까요. 손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더라고요. 김씨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손주 교육 문제로 아들 부부와 크게 다퉜어요. 제가 평생 교육자로 살았거든요. 중학교 교장으로 퇴직했죠. 그러다 보니 손주 교육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있었어요. 손주가 5살 때부터 제가 한자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손주를 데려와서 1시간씩 공부를 시켰죠. 처음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아버님이 가르치시니 안심이에요라며 좋아했어요. 문제는 손주가 점점 지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아침부터 울면서 안 오려고 하고, 그래도 전 공부는 힘들어도 해야 한다며 계속 밀어붙였죠. 제가 보기엔 요즘 애들이 너무 놀기만 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손주가 열이 좀 있었는데도 공부를 시키려고 했죠. 그걸 본 며느리가 폭발했어요. 아버님,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자꾸 강요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날 저녁에 아들이 절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희는 아이를 놀면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 스스로 하고 싶을 때 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아버지의 강압적인 교육 때문에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많이 놓쳤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내세워 손주의 현재를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시대는 제가 살았던 때와는 많이 다르죠. 창의력과 자발성이 더 중요한 시대인데, 그 후로는 완전히 손을 뗐어요. 대신 주말에 손주가 놀러 오면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함께 보드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자를 섞어서 알려주고, 강요하지 않고 놀이처럼 접근하니까 오히려 손주가 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손주가 스스로 할아버지, 한자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의 기쁨이란, 강요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찾아오는구나. 그제서야 진짜 교육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주말마다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공부가 아닌 놀이로 시간을 보내니 손주도 절 더 좋아하게 됐고, 아들 부부도 이제는 안심하고 손주를 맡기더라고요. 인생 마지막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다니 참 감사한 일이에요. 박씨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딸네 가족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시작된 일이에요. 맞벌이하는 딸을 도와준다고 매일 손주를 봐줬죠. 5살, 3살 배기.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손주들을 키우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바로바로 먹을 걸 줬어요. 때를 쓰면 달래느라 과자도 주고, TV도 보고 싶다면 틀어주고. 제가 딸을 키울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와서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애들 식습관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간식 시간도 없이 수시로 먹고, TV 중독에. 이러다가 비만이랑 인터넷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서운했어요. 내가 정성으로 키워줬는데 하는 생각에 딸한테 내가 애를 키워봤어. 내가 너도 이렇게 키웠잖아 하면서 큰 소리까지 쳤죠. 그날 딸이 울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때와 달라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육아 프로그램을 보면 다들 시간을 정해놓고 식사하고, 간식도 일정한 시간에만 주고, 전자기기 사용도 제한하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전 옛날 방식만 고집했던 거죠. 용기를 내서 육아 교실을 찾아갔어요. 67세의 할머니가 육아를 배우러 왔다고 하니까 다들 신기해하더라고요. 거기서 요즘의 육아 트렌드도 배우고 영유아 발달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손주들과 정해진 시간에만 밥을 먹고, 간식도 하루 2번으로 제한하고, TV도 30분만 보게 해요. 처음에는 떼를 쓰고 울었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규칙적인 생활에 적응했어요.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고
밤에도 잘 자고. 얼마 전에 딸이 엄마, 요즘 애들이 달라졌어요. 고마워요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변화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손주의 진로 문제로 아들과 크게 다퉜어요. 손주가 중학교 2학년인데 장래 희망이 유튜버래요. 제가 듣자마자 말도 안 된다고 화를 냈죠. 제 생각에는 공부해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게 최고인데 매일같이 손주한테 공부해라, 그런 건 취미로만 해라 하면서 잔소리를 했어요. 심지어 컴퓨터를 못 쓰게 하려고 아들한테 압력을 넣기도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절 피하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아들이 보여준 영상이었어요. 요즘 유튜버들 중에는 월 수입이 의사보다 많은 사람도 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 앞으로는 이런 직업이 더 늘어날 거라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옛날 기준으로만 생각했다는 걸. 지금은 손주의 꿈을 응원해 주려고 노력해요. 오히려 제가 손주한테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유튜브 보는 법도 배우고 손주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져요. 얼마 전에는 손주가 절 주제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73세 할아버지의 유튜브 도전기라는 제목으로.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더라고요. 댓글들을 보니 할아버지가 손주 꿈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세상이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꿈도 직업도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 세대의 잣대로만 판단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 번째, 세대 차이로 인한 가치관 갈등. 윤 씨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딸 부부의 신혼집을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맞벌이 부부라 집안일을 남편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거기다 요리까지. 제가 보기에는 영 불편하더라고요. 여자가 있는데 왜 남자가 부엌일을 하냐면서 딸한테 잔소리를 했죠. 그때 딸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엄마,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린 서로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제 젊은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남편 눈치 보면서, 시댁 눈치 보면서 살았던.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사위가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불편한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둘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느끼게 됐어요. 서로 배려하고 도와가면서 사는 모습이 제가 살아온 것과는 너무 달랐죠. 이제는 오히려 제가 더 응원해요. 얼마 전에는 사위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사위한테 내가 만든 게 더 맛있다고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요즘은 둘이 번갈아 가면서 요리하는데 보기만 해도 흐뭇해요. 우리 때와는 다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행복해 보여요. 이제는 주변 친구들한테도 말해요. 남자가 부엌일 하면 어때? 손자, 손녀는 그렇게 키워야 한다고. 장씨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아들 부부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세대에서 이혼은 큰 수치였거든요. 주변 체면도 있고. 어떻게든 말렸죠. 애들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라. 다들 그렇게 산다 이러면서.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절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행복한 싱글맘, 싱글데디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크는 걸 많이 봤어요 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니 제 주변에도 겉으로는 멀쩡한 가정이지만 속으로는 다들 불행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참고 살라는 말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아들 부부는 이혼했어요. 하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둘 다 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손주들도 오히려 더 밝아졌고, 주말마다 아들이랑 며느리가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서로 웃으면서 아이들 이야기도 나누고, 요즘은 주변에서 이혼한 자식을 둬서 어떡하냐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말해요. 우리 아들, 며느리 지금 더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라고. 세상이 바뀌면서 가치관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이혼이 반드시 불행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14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왜 자주 만나려 했을까요? 왜 그토록 간섭하려 했을까요? 그 모든 건 사랑이었을까요? 집착이었을까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리를 아는 것, 존중은 경계를 지키는 것, 그리고 행복은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건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생활을 인정하고,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선택을 지지할 때,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은 자유를 주는 사랑입니까? 아니면 구속하는 사랑입니까?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